반갑습니다. 건물병원 원장 이현우입니다. 정부가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게 내 집 마련에 대한 문제잖아요. 국민이 이제 서민이 뭐 내 집 마련을 연구하는 건데 내 집 마련을 연구하고 이제 투자도 하고 그런 건데 이제 어찌됐든 이제 전세가 대란이 일어난 거죠. 이 전세 대란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는 건 알겠는데 뭐 또 발표했구나 그래서 뭐 전세가 많이 오른 건 잡아야 되겠죠. 잡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내용은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사방에서 이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죠. 뭐 정책이 발표가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뭘 준비하는 거죠? 그게 무슨 아파트 그 전세 대란과 뭐 아파트 관계된 일인 줄 알았는데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이런 거죠. 주거 공급을 위해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빌라 다세대 다가구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항상 가구 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돼요. 주차장법이 이제 강화를 시켜놨잖아요. 가구 수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용 면적 30평대 미만 0.5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60평대가 넘어가면 0.8대 85해배가 넘어가면 이제 가구는 한 대를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설계가 너무 어려운 거죠. 주거 공간 세대수를 많이 만들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이제 빌라 이제 건축하는 사장님이 대부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다. 이런 거죠. 무슨 기회예요? 그랬더니 주차장 완화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거죠. 주거를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주거가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주차장법이 이제 되게 강화돼 있거든요. 이걸 이제 완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구수를 많이 넣어도 주차장을 이제 많이 확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예 안 할 수도 있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이제 봤어요. 근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이제 호텔을 용도 변경할 수 있게 이제 주거로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채광에 대한 2분의 1 이제 사선 제한이 날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존에 있는 건물은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경우는 사선 제한이 없어요. 없는데 이제는 채광에 대해서 사선 제한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용도 변경을 하려면 이것도 변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설계하기가 좋아지는 거죠. 이제 아파트를 짓거나 공동 주상복합을 하기 위해서 다세대 빌라를 하기 위해서 채광방에 대한 사선 제한이 없고 주차장도 완화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엄청난 효과인 거예요.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공급은 좋아지는 겁니다. 저희 이제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세대 이런 빌라 설계가 이제 쉬워지는 겁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건축법 완화를 해준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공급이 많이 됐듯이 이제 효과는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점이 없을까요? 문제점이 없을까요? 아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사실은 도시라는 게 건물이라는 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살아있는 생명체. 이게 뭐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 있으니까 뭐 야 뭐 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한테 이런 거죠. 너는 이제부터 의사가 돼야 돼. 넌 의사해? 의사해? 아니 엄마 저는 싫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겁니다. 생명체인 거예요. 도시는 생명체인 겁니다. 다양성이 필요한 거고 그 변화물상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정치인이 정책적으로 이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좋아요. 그럼 모든 건축물을 다 집으로 바꿀까요? 아니 집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제 도시 인프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맞게 당연히 주차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학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밀도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전 국민을 다 서울에 살게 할까요? 아니 이게 이런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야, 너 의사가 돼야 돼. 넌 의사가 돼야 되니까 의사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는 거야. 의사처럼 이제 행동을 해. 그러면 그 아이가 과연 노력은 하겠죠. 의사로서 노력은 하겠죠. 근데 그 아이가 과연 자기가 원하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건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위치, 그 사이트, 그 환경에 따라서 이게 변화하고 그에 맞는 자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해하세요? 그런 식으로 도시는 성장하고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지금 주거가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다 주거를 바꿔요. 이거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의원하면서 1위 신도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습니다. 초등학교가 모자르다는 거예요. 아니 도시라는 게 이제 항상 그 나이대, 연령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사는 도시잖아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거와 다양한 형태의 주거와 사무실과 업무 시설과 상가가 있는 거잖아요. 단독주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령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위례 신도시는 몰랐는데 초등학교는 난리가 났어요. 중학교 고등학생이 없대. 아니 무슨 도시가 이렇게 됐지? 무슨 일이 했더니 세자녀 젊은 부부 특별법을 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준 거죠. 아파트 공급을 할 때 우선순위를 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 초등학생 아니면 유치원 아니면 어린아이의 이제 젊은 부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은 이제 모자라는 거예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생이 없어. 교육청에 의해서 선생님 다 뽑았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선 중고등학교를 초등학교로 하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대로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다 뽑아놨는데 중학교 선생님 그럼 중학교 선생님들을 초등학생을 가르치면 안 되냐? 했더니 안 된대요. 완전 다른 시스템인가 봐요. 그래서 이거 뭐 중축을 하냐 이런 이제 골 때리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봤더니 상권이 다 좋았어요. 상권에 어느 정도의 그 젊은 친구들이 와서 술도 먹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다 어려요. 그 상권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 상가가 다 망했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라는 게 이게 인위적으로 뭔가 이게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만 살아. 뭐 이렇게 해.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도시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후폭풍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참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이런 거예요. 저는 아파트가 오르고 떨어지고 뭐 집값이 오르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아파트가 오르냐 전세가 오르냐 뭐 떨어질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떨어지든 오르든 뭐 모르겠어요. 뭐 어차피 집은 하나 아닙니까? 집이 하나 있는데 다 같이 올랐다가 다 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내에 지금 있는 건축물을 다 용도를 변경하겠다? 주차장을 완화하겠다? 정책을 할 때요, 제발 좀 건축가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안 될까요? 도시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안 돼요. 경제나 이런 방법이 아니고요. 아니 도시는 건축물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니까 하나의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가 자라나는 거잖아요. 시간에 가면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건물이 지어졌는데 건물이 자라면서 10년, 20년 지나서 환경이 변화되면서 그 건물이 안 맞는 거잖아요. 결국은 건물은 죽고 다시 태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아이처럼 마찬가지죠. 아이가 성장을 해서 성인이 돼서 일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노인이 돼서 죽는 거잖아요. 그런 일생이 있는 거예요. 건물도 마찬가지고 도시도 계속 생명체니까 점점점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야 너는 이거 너 건물 있잖아. 너는 이거 해. 너 이제부터 죽어야 문의를 바꿔 상상을 해. 너는 이제 사무실이 아니야. 업무시설이 아니야. 너는 이제 죽어야 3룸이야. 2룸이야. 이거 변경을 했더니 주차장하고 채광방향 어떻게 하죠? 내가 바꿔줄게. 바꿔줄까? 바꾸는 거야. 이제 그렇게 살아? 아이랑 똑같아. 이게 교육이 우리나라 지금 교육제도가 문제인데 이게 교육제도처럼 정치도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도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이랑 똑같다니까. 그 아이가 제대로 잘하겠냐고요. 삐딱해지는 거잖아요. 이탈하고 집 나가버리고. 아니 저는 음악을 좋아해요. 저 음악이 맞아요. 제 재능은 음악이에요.
건물이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이 위치에는 나는 상가가 맞아요. 저는 업무 시설이 맞아요. 지금은 공실이 좀 있지만 아니 저 아들 딸 교육도 그렇게 시키나요? 아들 딸 교육도? 예? 자녀 교육도 그렇게 시키세요? 어? 아니 건물과 도시는 생명체라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시간에 의해서 그 위치에 그 용도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 위치에 그 용도에 그 건물에 그 환경에 맞는 재능이 있어서 그 건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 바로 앞에 상권이 있는 거죠. 그 바로 앞에 주거, 그 바로 앞에 그 이유, 공원,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밀도가 있고, 인구 밀도가 있고, 연령층이 있고, 그거에 맞게 시장도 생기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아이 교육을 시키듯이 이 부동산 정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죠? 어? 미치겠어요. 계속 전화가 와요. 그냥 업무 시설이 있는데 용도 변경을 준비해 달래요, 지금. 아니, 주차장 어떡하지? 뭐 완화하는 특별법이 생긴다 그러는 거죠? 좋아요. 그럼 계속 바꿀까요? 아니, 그 건물에 그 용도에 그 위치에 맞는 게 그 업무 시설이라니까? 지금은 호텔이 필요한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비어 있지만 어? 그 재능이 있는 호텔에 대한 재능이 있는 건축물 갖다가 어? 지금 손님이 잠깐 없다 그래가지고 바꿔요? 걔는 주거로서 실력이 없는 아이라니까요. 어른이니까요.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걸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건물도 다 똑같은 거라니까. 도시도 똑같은 거 살아있는 생명체라고요. 시간에 의해서 변화는 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야 아니야 이제 다 이제 아파트 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시장도 필요하고요. 업무 시설도 필요하고요. 이게 항상 장사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있지만 그거 코로나에 의해서 변화는 되지만 이게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많은 건축가들 좀 뭐 하세요 지금 떠들어야지 이걸 막아야죠. 에? 아니 이거 어떡할 거야 진짜 답답합니다.